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였나요? 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차별을 당할 때였어요. 그것도 내 눈앞에서 내 부모 형제가 차별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어버이날에도 저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8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딱히 후회는 없어요. 다만 한순간의 존재 가치가 부도수표로 전락해버린 내 결혼 생활이 아쉬울 뿐이죠. 그래도 한때는 서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순간도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건 9년 전 봄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막 첫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던 무렵이었죠. 우리는 같은 회사에 다닌 건 아니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지하철역에서 같은 노선을 타고 출근을 했어요. 사는 동네가 같았거든요. 제 직장은 교대 근처였고 남편 직장은 신사동이어서 매일 아침마다 일정 구간을 함께 타고 다녔어요. 처음엔 이 남자 자주 보네? 이 근처 사나? 이런 정도의 호기심이었는데 몇 달을 출근 시간 때마다 보게 되니까 어제 야근했나?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네? 가방 바꿨네? 첫 월급 받아서 산 건가? 이런 시시콜콜한 관심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되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제가 한동안 카풀을 하느라 지하철을 안 탔는데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더니 남편이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하도 안 보이시길래 이사 가셨는 줄 알았어요. 혹시 어디 아프셨던 건 아니죠? 평소 인사를 하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불쑥 말을 걸어오니 얼떨떨했어요. 그러자 그제야 우리가 서로 통성명도 없던 사이라는 걸 깨달은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매일 보던 분이라 제가 뭔가 착각을...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진땀을 흘리며 허둥지둥거리는 남편을 보니 불쾌하다기보다는 귀여웠어요. 솔직히 저도 오랜만에 남편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할 뻔했거든요. 그러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갔던 거죠.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출근 시간에 전철에서 자주 봤죠? 저도 그쪽 기억해요. 아픈 건 아니고 한동안 카풀을 했어요. 근데 저는 승용차보다는 전철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처음 인사를 나눈 우리는 전철에서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영화에서 단골 레퍼토리로 나오는 그 운명적 상대가 정말 있긴 한 모양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고 작은 기회를 틈타 결국 연결이 되었으니까요. 아침마다 나를 괴롭히던 지옥철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데이트 장소로 변했어요. 그러다 연애 2년차에 접어들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외국 유학 중인 친구 집에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제 오피스텔에 와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아예 살림을 합치게 된 거죠. 동거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은 일단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리 둘이 사는 건데 큰 집이 무슨 필요야? 괜히 시작부터 빚내서 집장만 하고 살림 준비하는 것보다 살면서 집도 늘려가고 살림도 하나씩 바꾸는 게 나아. 그동안 결혼자금 모아둔 건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불려도 되고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좀 굴려서 목돈 만들어도 되잖아. 자기도 동의하는 거지? 저보다 경제관념이 투철한 사람이라서 돈 관리는 남편한테 일임했어요. 자기는 누굴 닮아서 경제관념이 투철한 거야? 어머님은 자기랑 좀 반대인 것 같던데? 우리 엄마가 예전에 사치도 심하고 경제관념도 없었거든. 그래서 아빠랑 자주 다투셨었어. 우리 아빠 유언이 뭐였는지 알아? 네 엄마한테는 절대 돈을 맡기지 마라 라는 거였어.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우리 집 돈 관리는 내가 다 해왔지. 지금은 엄마한테 경제권을 돌려드렸지만 아직도 우리 엄마 돈 관리하는 걸 보면 내 성에는 안 차. 그래도 자기가 어머님한테 하는 거 보면 딴 때랑은 다르던걸?
그야 당연하지. 우리 엄마니까. 우리 엄마가 공주과라서 아무거나 안 드시고 아무 데서나 안 주무시거든. 그래서 엄마한테는 돈 안 아끼고 쓰는 편이지. 남편 말대로 남편은 유독 자기 엄마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론 남들이 보기엔 저게 안 아끼는 거냐? 되물을 수준이었지만요. 아무튼 오피스텔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우리 부부의 결정에 저희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가끔 서울에 들리실 때 하룻밤 묵고 갈 방도 하나 없다면서요. 특히 저희 아빠는 이게 다 제 남편 손이 자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따, 그 코딱지만한 집사 신혼을 산다고야. 네 서방이 그러자고 하냐? 사내 새끼가 어찌 그리 잘지 사냐? 아빠, 그런 거 아니야. 그이가 절약정신이 투철한 거지 쫌생이는 아니라고. 아니긴 무엇이 아니여. 나가 보기엔 딱 밴댕이 속인디. 엄마, 그러면 돈이 없어 그러는 것이여? 그러면 진작 말 허지 그랬냐? 나가 쪼까 보태줄란께 번듯한 집으로 가면 안 되겠냐?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라 괜한 데 허투루 돈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이 결혼 자금도 꽤 모아뒀어.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오피스텔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우리 부부는 나름 불편함 없이 신혼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반전세로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결혼 5년 차엔 전세를 옮기게 되었죠. 남편의 짠돌이 기질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딱 하나 고민이 있긴 했어요. 바로 아이였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결혼 4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생기지 않았거든요.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산부인과 진료도 받아봤지만 제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야, 검사 결과 나왔어? 병원에선 뭐래? 혹시 이상 있대? 아니, 아무 이상 없대. 정자수도 많고 녀석들이 무지하게 활발하다던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애는 때가 되면 생기겠지. 당신이 애 문제로 너무 신경 쓰니까 오히려 안 생기는 거 아닐까? 마음 편히 먹고 있으면 애도 곧 생길 거야.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달리 결혼한 지 8년이 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결혼 3년 차 때까지는 손주 타령을 하시던 시어머니도 이제는 포기를 하셨는지 아이 얘기는 꺼내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손주 소식을 무엇보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각종 보양제며 한약, 심지어 민간요법까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해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생기는 아이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말이죠. 그날은 남편이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갖는다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사실 제 남편이 돈 문제에 있어서 과할 정도로 쪼잔한 사람이거든요. 하루 세 끼 밥 외에는 과자 한 봉지 사 먹는 것도 눈치를 주는 사람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떡볶이며 순대 같은 분식을 간식으로 달고 살았던 저로서는 남편에 의해 먹는 즐거움을 빼앗긴 채 처음엔 너무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돈돈거리는 남자가 웬일로 택시비까지 투자해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다 온 거예요.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이야? 당신 같은 구두쇠가 택시비까지 내고 술을 마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 누가 내 돈으로 마셨냐? 성미인 녀석이 택시비도 다 내줬으니까 마셨지. 내 덕분에 그 자식이 돈 좀 벌었거든. 뭘로? 주식했대? 그게 아니라 내 덕분에 수술 싸게 했거든. 왜? 나 정관수술한 병원 있잖아. 거기가 싸고 실력도 괜찮아서 내가 소개해줬지. 그 순간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자기 정관수술했어? 제 물음에 남편은 그제야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곤 사색이 되었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미안. 그동안 말 안 한 건 정말 미안해.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좀 들어가? 게다가 자기 임신하면 일도 쉬어야 하고 그러는 만큼 수입도 줄 거 아니야. 무엇보다 나는 우리 둘이 즐기며 살고 싶거든. 그래서 수술 받았던 거야. 자기야,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해? 이게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야?
그동안 내가 애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옆에서 다 봤으면서 어떻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 당신은 내가 자기 엄마한테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면서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불안감과 모든 게 나 때문이라는 자체까지, 그 모든 감정이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뒤바뀌면서 쉽게 화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지난 8년 동안 한순간도 아이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누가 출산을 했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고 길을 가다 배가 부른 임산부만 봐도 부러웠으니까요. 그럼에도 남편 앞에서 내 입으로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건 어쩌면 한없이 약한 내 자신 때문이었는지 몰라요. 입 밖으로 내뱉고 나면 그동안 꾹 참고 억눌렀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와르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남편이 나 몰래 벌인 정관수술 때문이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일로 저는 한동안 남편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군것질이라면 질색을 하던 남편이 퇴근길에 붕어빵이며 순대를 사들고 와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일로 이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이 흐르고 5월이 되었어요. 5월엔 어버이날도 있어서 남편과 이런저런 상의를 해야 할 일이 많았던 탓에 언제까지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가자는 말을 꺼냈어요. 돈 쓰는 걸 귀신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그렇고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들 손주 한번 안아보시는 게 소원이셨는데 그것도 내가 망쳐놓은 거고. 그래서 사죄의 의미로 준비한 거야. 3박 4일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지난 일은 훌훌 털어버리자. 먼저 화해의 손짓을 보내는데 언제까지고 밀어낼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안 살기로 작정한 거면 모를까 앞으로도 부부로 살아야 할 사람인데 덮을 건 덮고 잊을 건 잊는 게 나를 위해서도 나은 결정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항공편이랑 숙소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몸만 가면 돼. 내가 이번엔 통 크게 한번 쏠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여행 전부터 호언장담을 하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딴에는 제대로 준비를 한 모양이다 싶었어요. 여행 전날 저희 부모님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근처에 사시는 어머님과 합류해 김포공항으로 향했어요. 말이 아침이지 해도 뜨기 전부터 부산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남편이 하필 오전 6시 비행기로 예약을 한 탓이었죠. 여보, 출발 시간을 좀 천천히 잡지 그랬어. 어제 목포에서 올라오셨는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모르는 소리를 하시네. 당신한테야 이른 아침이지 부모님들한테는 한창 움직일 시간이라고. 나이 들면 아침잠 없어진다는 것도 몰라? 그리고 일찍 출발해야 더 오래 제주도에 머물 수 있지. 퍽이나? 혹시 이른 아침 시간대 항공권이 저렴했던 건 아니고? 저는 그저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에 남편이 움찔했어요. 표정을 보니 제가 전곡을 찌른 게 분명했죠. 에이, 내가 돈 때문에 그랬겠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잖아. 좋게 좋게 생각하라고. 몸은 좀 피곤하긴 했지만 혼자서 여행 준비를 다 한 남편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제가 투덜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즈음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위 덕분에 제주도에 다 가본다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께 변변히 용돈도 못 챙겨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효도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런 저의 바람은 남편이 말한 숙소에 도착한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여보, 호텔은 안 보이고 죄다 텐트를 치고 있는데 여기 야영장인가 봐. 우리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맞아. 오늘은 여기서 텐트 치고 잘 거거든. 여보, 캐리어 좀 줘봐. 내가 당근에서 산 이너 텐트 좀 꺼내게. 15,000원이나 주고 산 건데 이참에 제대로 써보겠네.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부모님들 모시고 온 여행에 텐트라니. 그리고 두 사람 겨우 들어가는 텐트에서 어떻게 다섯 사람이 자? 아, 그게 말이지. 순간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흐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나서서 대신 말을 하시더군요. 난 호텔에 가서 잘 테니 네가 사돈네에 모시고 여기서 자거라. 시골 양반들이라 이런 거에 익숙하실 거 아니니? 난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이런 데에선 잠 못 잔다. 아들, 넌 엄마랑 호텔에서 자잤구나. 아들이 예약한 호텔이 3성급이라고 했던가? 뭐 그 정도면 무난하게 잘 수 있겠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머님 묵을 호텔방만 예약하고 우리 엄마 아빠 주무실 호텔방을 예약 안 한 거야? 아, 그게 성수기라 방이 없더라고. 자기도 알다시피 제주는 5월이 피크잖아. 게다가 어버이날까지 겹쳐서 제주 시내고 서귀포고 방이 없어. 나 참, 그 많은 호텔이 죄다 풀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장인 장모님 모시고 텐트에서 좀 자라. 이 캠핑장 시설이 좋아서 어지간한 호텔 뺨치게 편해. 저기가 공용 샤워실이고 바로 길 건너엔 편의점도 있어서 사발면도 사다 먹을 수 있어. 치킨 배달도 당연히 되고. 장인어른, 여기다 텐트 치고 누워있으면 잠이 솔솔 오겠죠. 앞에는 푸른 바다가 있지, 뒤로는 한라산이 보이지.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 나도 텐트만 있으면 여기서 자는 건데 아쉽네. 장모님, 내일은 제가 성산포 쪽 캠핑장으로 모실 테니까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눈치도 없는 이 인간은 참담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저희 부모님한테 끝까지 개떡 같은 소리를 짓거려댔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시던 아빠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드셨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죠. 나여 상렬아. 나가 시방 제주도에 왔는디 어쩌스까나. 방이 없다는디. 엄마, 방이 있어야. 마누라랑 딸내미랑 왔제. 아따, 그러면 나야 좋제. 여그? 딸내미, 여그가 어디여? 상렬이한테 주소 쪽가 불러주거라이? 저는 얼떨결에 휴대폰을 건네받고는 저희가 있는 곳 주소를 불러드렸어요. 통화를 끝낸 저는 아빠한테 물었죠. 아빠, 이 사람은 누군데 주소를 불러주라는 거야? 아야, 너 기억 안 나냐? 감나무집 상렬이 아베 친구 아들내미 아니여. 그것이 여구 숙박업소에서 일한다 아느냐? 그 멋이나 매니저라든가 지배인이라든가 하던디에? 암튼간에 그 쓱을 놈이 이혼하고 마음 못 잡고 한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지냄시롱 지그 아베 속을 좀 썩였냐? 그라도 시방은 맴 단단히 잡고 정신 차렸다 아느냐? 그라도 걔가 우리 마을의 자랑인데 일하고 제주도에 짱 박혀 있은게 나가 속이 쪼까 그렇다. 아따, 그라도 덕분에 방도 없고 안 줬소. 상렬이 없었으면 길바닥 텐트 치고 잘 뻔했다 아너요. 그라제, 암튼간에 방 내준다고 엉깨로 오늘 밤은 그짝 가서 잠은 쓰겄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딱 들어봐도 허름한 모텔 카운터나 보는 모양인데 집에는 무슨. 암튼 사돈도 잘 정해졌으니 다행이네요. 아들은 엄마랑 호텔에 가서 잘 거지? 트윈룸이니까 각자 침대 하나씩 쓰면 되잖아.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와이프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자고 나는 엄마 모시고 자는 게 맞지. 여보, 그래도 되지? 아주 모자가 어찌나 쿵짝이 잘 맞는지 눈물겨울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검은 세단 한 대가 저희 앞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는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죠. 훤칠한 키에 서구적인 마스크로 정우성 뺨치는 외모에 저를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여자들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다못해 저희 시어머니까지도요. 그 남자를 보고 있자니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은 그저 태평양 어디에서 잡아온 한물간 오징어에 불과했어요. 남편도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 남자와 최대한 멀찍이 떨어지려 노력하더군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저희 부모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아저씨, 제주도 오실 거면 진작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갔을 텐데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서글서글한 미소와 함께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한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저희 아빠 친구 아들이었어요. 전화로 오늘 묵을 방을 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요. 저와는 어릴 때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오빠 동생 하던 사이였는데
둘 다 20살 무렵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서울에 상경하면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죠. 이후로는 부모님을 통해 간간히 소식만 전해 듣는 정도였어요. 못 본 사이 너무도 멋있어진 오빠를 보니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심쿵하더군요. 그러자 제 표정 변화를 보고 심기가 불편해진 남편은 일부러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아니, 시즌이 시즌인데 정말 방에 있다고요? 혹시 동네 모텔방 하나 잡아놓고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어머님이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난 그런 데서 못 잔다. 난 그냥 우리 아들이 예약한 3성급 호텔에 가서 잘란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라서 별 3개짜리 이하에서는 잠을 못 자요. 사돈께서 이해 좀 해주세요. 거시기 3성급이 뭔지는 나가 잘 모르겠고 난 그냥 상열이가 정해준 방으로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열아, 너그 호텔은 별딱지가 몇 개나 붙어불었냐? 그러자 어머님이 끼어들었어요. 별은 무슨? 사돈이 촌에 살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 모텔은 별 같은 거 없어요. 대실이나 아니면 다행이지. 그러자 오빠는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5개입니다. 그러자 어머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별이 5개? 그럼 5성급 호텔이란 소린데? 제주도에 5성급 호텔이 몇 개나 있더라? 저기 호텔 이름이 뭐예요? 땡땡 호텔입니다. 컨시어지로 입사해서 현재는 지배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내내 의기양양하던 남편과 어머님은 꼬랑지를 팍 내리고 머마려운 개처럼 끙끙거렸어요. 근데 이 상렬아, 잠은 잠이겠지만 제주도에 왔은께 관광을 해야 쓰겄는디 멋을 보고 멋을 먹어야 할지 나가 잘 모르겠다. 그러자 오빠는 호텔 투어 프로그램 중에 좋은 게 있다면서 여행 일정 내내 관광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오빠 뒷좌석 자리 상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지 뭐예요. 언제까지 수다만 떨고 있을 거예요? 숙소도 정해졌겠다. 빨리 가서 짐 풀고 씻자고요. 방금 전까지 자기는 3성급 호텔에 가서 자겠다더니 누구보다 빨리 차에 올라타 있더라고요. 그걸 본 저희 아빠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어느새 차 뒷자리로 다가가 어머님 팔을 잡아 끌어내며 그러셨어요. 아따 사돈, 번지수가 틀렸어라. 사돈 아들내미 쥐둘리는 거 안 보이요. 이 차는 나랑 내 안 살아. 내 딸내미를 위한 것인께 군침 흘리지 말고 그 짝 아들내미한테나 가보시오. 그러고 사오, 나가 생각해본게 이번 여행은 그 짝이랑 우리랑 따로 노는 것이 좋겠네. 그랑께 여행 마치고 비행기 탈 때 공항에서 보자고. 아따 뭐냐? 싸게 안 타고. 이복의 마누라 얼른 이 짝으로 오시오. 사돈이 당신 생각해서 궁딩이로 떳떳하게 대펴놨은께 얼른 와서 앉으시오. 상렬아, 싸게 출발하자. 스글 놈의 사오 땜시 허짓거리를 해서 그런가 얼른 씻고 자야 쓰겄다. 딸내미, 뭐냐? 싸게 안 타고.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만 남겨둔 채 저희 가족은 오빠 차를 타고 5성급 호텔로 갔어요. 3박 4일간의 호텔비는 물론 투어 비용까지 오빠가 다 결제를 해주어서 모처럼 근사한 여행을 하게 되었죠. 여행 마지막 날 공항에 도착한 아빠는 준비해간 현금 봉투를 오빠 손에 쥐어주셨어요.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연락하라는 말도 덧붙이셨죠. 그럼 이자까지 쳐서 붙여주겠다고요. 그러자 오빠가 한사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희도 못 받아요. 저 유학 시절에 속값 폭락해서 제 학비는 물론 생활비도 없어서 고생할 때 아저씨가 농협에서 빚까지 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저 유학생활도 마칠 수 있었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었어요. 아저씨한테는 뭘 해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늘 감사할 뿐이죠. 아따, 스글놈이 뭔 소리를 했었냐. 네가 우리 딸내미 결혼할 때 부조를 좀 했냐.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갚는다고 그러냐. 나도 그러고 네 아베도 그러고 내 자식이 네 자식이고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그렇다. 세상에 어떤 아베가 자식 새끼 공부하는데 돈 아끼겠냐. 근께 이 돈 받고 몸 건강히 잘 살아주면 그것으로 되아부렀다. 아빠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끝까지 돈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돈 봉투는 저 연마 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죠.
공항에서 만난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행이 그리 즐겁지 않았는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님 저를 보자마자 짜증부터 내셨죠. 넌 남편이랑 시애미 두고 네 부모랑 잘 놀다 왔나 보구나. 못 본 사이에 아주 신수가 훤해졌다. 네, 제 속 긁는 사람이 없으니까 밥맛도 좋고 오빠가 예약해준 여행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잘 못 지내신 모양이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3성급 호텔에서 주무셨는데도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너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 말이 났으니 말인데 가족 여행을 와선 네 부모만 따로 챙기는 게 어디냐? 이러고도 네가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며느리면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냐? 먹긴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않고 제 탓만 하는 남편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럼 당신은 사위 노릇은 제대로 했고 부모님 모시고 효도여행 오자더니 네 엄마 묵을 호텔방만 잡아놓은 위인이 나한테 그런 말 할 건 아니지. 넌 네 엄마 챙겼으니까 난 내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애초에 네가 돈 몇 푼 아낀다고 우리 부모님을 길바닥에서 자란 소리만 안 했어도 이 여행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라. 세상에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가 차별받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니? 너한테 네 부모가 소중하면 나한텐 내 부모도 소중한 거야. 서울 가면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 나 더 이상 너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어. 돈 아까워서 자식 낳는 것도 싫다고 네 멋대로 정관수술 받은 것도 모자라서 지 엄마만 챙기겠다고 장인 장모를 길바닥에서 텐트 치고 자라고 하는 인간이랑은 더는 부부로 살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쪽내고 각자 갈 길 가자. 갑작스런 이혼 선언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멘붕이 되었어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듯 태연하셨죠. 아니 사돈,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가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사돈 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왜 가만 계시냐고요? 회초리를 쳐서라도 확실하게 혼내셔야죠. 그러자 저희 아빠가 느긋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아따, 지가 못 살겄다는디 나가 뭐라고 한답디까? 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지만서도 지 인생 사는 것은 지그들 목 아니겠어라. 그게 나는 내 딸내미 결정에 힘을 실어 줄랍니다. 사돈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방도 싫고 시어매도 싫다는데 뭔 지랄 났다고 끼고 살 것입니까? 안 그려라? 이복의 사오, 나가 자네한테 바라는 것이 큰 것은 아니었네. 내 딸내미 눈에 눈물 뽑지 말고 가심에 못 지르지 말라고 한 것밖에 더 있었나? 근데 그것을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드는가? 자넨 서방 자격도 없어 불어. 그게 이참에 딱 갈라서는 것이 서로 간에 좋겠네. 그러고 나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 쓰글놈아, 니는 사내도 아니여. 사내 새끼가 쪼잔하게 돈 몇 푼의 장인장모를 거지 새끼를 만들어야? 님이 씨발것, 니 앞으로는 목포 쪽으로는 발도 디디지 말더라고. 나가 가서 확 눈가를 뽑아버릴란께 알겠냐? 저희 아빠의 흉흉한 충고를 끝으로 우리 부부는 남남이 되었어요. 이혼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남편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산기를 튕겨댔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희 아빠도 계산 하나는 누구보다 확실한 분이시라서 남편 마음대로 재산 분할이 되지는 않았어요. 실제론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성격이지만 욕으로는 1만 대군도 때려잡을 것 같은 우리 아빠의 흉폭한 욕이 한몫 제대로 한 탓도 있었어요. 결혼기간 내내 아이가 없어서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을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자식이 이혼을 하면 당사자인 자식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신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반대였어요. 4주간의 이혼 조정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자마자 저희 아빠는 본격적으로 저희 재혼추진위원회를 조직하셨거든요. 회원이라고 해봐야 저희 부모님과 상대 남자의 부모인 저희 아빠의 친구 내외가 다였지만요. 나가 이참에 제주도서 본게 상렬이가 우리 딸내미 짝으로 딱이드만. 무엇이냐, 남자답고 통도 큰 것이 딱 내 사우여. 자네는 그리 생각 안 하는가? 아따, 나도 동감이여. 그라제, 근께 친구, 이참에 우리 친구 말고
사돈으로 남은 인생 살아보더라고. 어메 기분 좋은 거. 어이 마누라, 싸게 술상 안 내오고 못하는가? 우리 사돈 목구멍에 기름칠 좀 해줘야 안 쓰겄나? 중마고울을 넘어서 사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자고 결의한 두 아버님은 당신들 뜻대로 날짜까지 잡아서는 오빠와 제 선자리를 마련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이혼 서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혼 상대로 동네 오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두 사람은 아직 재혼 생각은 없지만요. 혹시 모르죠. 시간이 흐르면 오빠 동생 하다가 여보 당신 하는 사이가 될지도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연연하기보다는 오늘의 제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지난 8년간 남편과 시어머니에 밀려 삼순이가 되었던 나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고 싶거든요. 현재의 내가 행복해야 미래의 나도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을 잘 살고 있는 내 자신에게 한껏 칭찬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